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제 8-4강으로 제목이 원령 분야 인원용사 사령 당령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번이 그 지장간에 관련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이 우리가 흔히 듣던 이름이 아니고 또 한자로 전부 써놓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강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시간은요,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용 자체도 어렵지 않고,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설명하는 그 내용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번 강의를 하냐면은요, 이 지장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주를 분석을 할 때, 항상 거론하는 내용이고, 사주를 분석하면서 항상 중요하게 분석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지장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공 기초과정에서는 제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전공 심화과정에서는 그래도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강의를 하는 것이 전공 심화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학문이라는 게 그래요. 간단한 내용을 갖다가 어려운 용어를 만들어서 겉으로 보기에 좀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딱 보면 이 어려운 용어를 보고, 이 학문은 뭔가 좀 있나 보다, 뭔가 좀 깊은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률 분야 인원용사 사령 당령 이런 말도 이 지장간을 공부해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어려운 말로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주 강좌를 할 때에는 이 용어는 몰라도 된다. 뭐 대체적인 뜻만 알면, 내용만 알면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리키는데, 그래도 우리가 만세력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뭐 원률 분야니 뭐 사령이니 당령이니 뭐 이런 말이 간혹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공 심화 과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용어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만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용어에는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만 대충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내용 자체도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지난번에 배운 지장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장간이라는 것이, 지장간이 지지에 감춰져 있는 천간의 성질,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이 지지라는 것이 절기를 나타내니까 이 절기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지가 절기를 나타내는데 그 절기의 기운을 천간의 기운으로 표시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에 설날이 왔잖아요. 그래서 1월달이 되면 보통 음력으로 1월, 그래서 인월을 갖다가 이제 음력 1월이라고 하고 봄이 시작이 된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번에 입춘이 들어온 것이 양력으로 2월 4일이었는데요. 양력 2월 4일부터 해가 바뀌면서 임묘진 3개월은 봄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배우는데, 실제로 2월 4일이 됐을 때 날씨가 어떠냐? 대단히 춥습니다. 양력 2월 4일은 대단히 추워요. 그러면 우리가 봄인데 왜 춥느냐? 왜 날씨가 이렇게 추운가?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인월이라는 것도요, 한 가지 기온으로만 계속 흐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인월이라는 것이, 인목이라는 것이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병갑으로 돼 있어요. 무병갑. 그러면 처음에 이 무토는요, 축토, 전달에 있는 이 축토의 봉기가 초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축월이라는 것은 상당히 춥습니다. 한겨울이라고 할 수 있죠. 한겨울의 봉기에 해당하는 것이 인월의 초기니까 인월은 상당히 춥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2월 4일, 5일 이때는 대단히 춥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신사에는 초기가 7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월 초에 절입시기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올해의 그 입추는 2월 4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2월 4일부터 해갖고 7일 동안이니까 한 2월 10일까지 이때까지 10일 11일까지 이때까지가 초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 초기에 해당하는 때는 전달 한겨울에 해당하는 이 추월의 봉기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월의 본래 기운이 나타나는 것은 그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 7일, 7일, 14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2월 4일서부터 시작해갖고 14일이 지나면 2월 18일 정도 되는 거죠. 2월 18일 정도 돼야 그 본래의 기운인 이 인월의 기운이 나타난다. 간목의 기운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2월 4일서부터 7일이 지나고 또 7일 동안은 그 추운 그 축토의 봉기가 나타나는 이 초기에서부터 원래 인월의 기운이 나타나는 간목 그 사이에 환절기 그 중간의 기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의 기운이 이 병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장간이라는 것은 달이 바뀌었다 그래서 기온이 갑자기 뭐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전달의 기운을 받아서 계속 있다가 서서히 이게 이제 바뀌다가 한 보름 정도 지나서 그 달의 기운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 지장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나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운을 갖다가 이 날씨를 갖다가 이 천간의 기운을 빌려서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나 세 가지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 날짜를 갖다가 초기, 중기, 봉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신사에는 7일, 7일, 16일 그리고 자오묘유는 10일, 20일, 진술충미는 9일, 3일, 18일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했습니다. 인위적으로. 이것을 그 지장간의 내용, 이것이 바로 지장간의 내용이고요. 이게 바로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그 월요일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분야가 뭐냐? 제가 지금 방금 그 설명한 지장간의 내용이에요. 방금 설명한 그 지장간의 내용이 월요일 분야입니다. 이 월요일 분야를 월령용사라고도 하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월령용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월요일 분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월요일 분야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지장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학문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쉬운 말을 막 어렵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방금 설명한 그 지장간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각각의 지지에 배속된 월별의 기간 동안 천간의 기운이 정해진 일수대로 작용하는 기후의 변화 현상. 그러니까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잖아요. 자수는 초기가 임수고 개수가 그 봉기가 개수고 그리고 처음 10일 그 다음 봉기는 20일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지장간의 내용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바로 그 월요일 분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분야가 지장간이에요. 지장간이 바로 월요일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령이라는 건 뭐냐? 사령도 아주 간단한 말인데요. 이걸 또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지의 월마다 기후변화를 관장하는 기운과 일수가 나름 정칙성을 갖고 명령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인월이 있다. 인월이면 이번 달이 인월이니까요. 인월이면 그 초기에는 무토가 그러니까 7일 동안은 이제 무토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다음 7일 동안은 병화가 들어오고 그 다음 16일 동안은 봉기에 해당하는 간목이 들어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지장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초기, 중기, 봉기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령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임목이 처음 7일 동안 무토가 사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라는 기운이 7일 동안 이 인월에 들어오는 거죠. 이것을 사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7일 동안은 중기에 해당하는 그 다음 7일 동안은 병화가 사령을 하고 그 다음 16일 동안은 간목이 사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령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고요. 제가 예를 들자면 축토에는 지장간의 초기 개수가 9일간 사령하고 중기 신금이 3일간 사령하고 봉기 기토가 18일간 사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진토는 초기 9일 동안 을목이 사령하고 중기 3일 동안 개수가 사령하고 18일 동안 이 무토가 사령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8일 동안은 이 무토라는 기운이 봉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어려운 말로 사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이 신월이라는 것은 초기에 해당하는 이 무토가 7일 동안 사령하고 중기에 해당하는 임수가 7일 동안 사령하고 봉기에 해당하는 경금이 16일 동안 사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뭐 월요일 분야, 인원용사, 사령, 당령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뭐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월요일 분야는 그냥 지장간 그걸 말하고 사령이라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초기 중기 봉기에 그것을 사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당령이라는 건 뭐냐? 당령이라는 것은 이렇게 축월에 초기에 이제 그 개수가 9일 동안 사령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그 사주로 봤을 때 만약에 개수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에게 용신에 해당이 된다. 좋은 기운이다. 그러면 개수가 당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월을 봤을 때에는요. 인월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인월 같은 경우는 병화하고 좋은 구성을 갖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간목하고 인월은 간목하고 좋은 구성을 갖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병화가 당령했다. 간목이 당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마다 다를 텐데 사주마다 그 사주에 유리한 기운이 딱 들어왔을 때 그때에는 당령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월지의 지장간마다 핵심적 기운이 도래하여 작용하고 있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령했다는 것은 이 기운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이고 당령했다는 것은 똑같이 이 기운이 들어왔는데 그 기운이 도움이 되는 기운일 때, 좋은 기운일 때 이것을 당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인원용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월요일 분야를 월령용사라고 하고 이 인원용사라는 말은 똑같은 지장간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월령용사라는 것은 지장간을 말하는데 이건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지장간을 파악을 할 때에는요. 월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지장간을 본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월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월이라는 것이 그 달을 나타내고 이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격국을 찾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제가 전공 기초과정에서는 이 격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강의를 하지는 않았는데 격국을 찾을 때 이 월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월지라는 것이 지장간에서는 이 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장간을 분석을 한다 그랬을 때 대체적으로 이 월지를 중요하게 보고 또 일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월지를 중요하게 보죠. 그 중요한 이유는 그 격국을 찾을 때 월지의 지장간을 그 분석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일지 같은 경우도요, 그 12운성을 제가 강의를 안 했지만 이 12운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포태법이라든가 뭐 그런 걸 볼 때 그 중요하게 분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월율 분야라는 것은 제가 지장간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장간도 월율 분야냐 인원용사냐 이것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용어 자체가 상당히 그 학구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어렵게 느껴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장간을 어떤 식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월율 분야와 인원용사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율 분야는 이 월지를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이 월지에 있는 그 지장간을 분석을 하면서 이 사주 전체를 파악하는 것을 월율 분야 이렇게 볼 수 있고, 인원용사라는 것은 이 일지에 보면 연월일시 일지에 보면 이 지장간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원용사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저도 분석을 할 때 저는 이 지장간을 갖다가 그냥 있는 대로 뭐 육신에서 뭘 나타내고 있는지 이걸 이제 있는 대로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는 것도 인원용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장간을 분석을 할 때 월지를 중요하게 보면서 이것을 기준으로 이 사주를 분석할 때는 그 월령용사, 월율 분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지장간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보는 거예요. 그 연월일시에서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다 분석을 하는 것, 이것을 인원용사라고 하고 주로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월율 분야 인원용사, 사령, 당령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지장간에 관련된 용어고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이것이 만세력 같은데 그런 때에는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월율 분야니 월령용사니 뭐 인원용사니 뭐 이런 말이 사령이니 당령이니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주를 이렇게 사주 강좌를 하시는 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설명을 할 때 뭐 사령이니 당령이니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공 기초과정도 아니고 전공 심화과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문가의 그 수준으로 이제 가는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용어가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너무 집착하지는 마시고 이것이 모두 지장간에 관련된 용어고 어려운 말을, 쉬운 말을 어렵게 만든 용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장간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지장간에 나오는 용어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